질문,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빵 드시면 혈당 올라갈 것 같은데 혈당 스파이크로 배고픈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매스컴해서 너무 다 이제 혈당에 어떤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송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의 양에, 그러니까 당류의 양이 중요한 거니까 그 양이 많지 않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어 혈당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혈당이 아니라 당류를, 제가 먹는 음식. 일단 제가 먹는 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3개. 미니 바게트 브레드앤코. 이게 원래 75g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막상 재보면은 100g인 게 훨씬 많아가지고 100g으로 제가 환산해서 계산했고요. 최근에 먹었던 피카드 크루아상 1개 55g, 그 다음에 피카드 빼모 쇼콜라 70g. 비교해볼 거는 햇반 보통 사이즈 210g. 요거 햇반 210g은 탄수화물이 70g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당류가 0g. 그러니까 햇반을 먹으면 탄수화물 70g 먹는 건데, 제가 미니 바게트 100g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44g이고요. 당류가 없습니다, 얘도. 그래서 얘는 오히려 햇반보다 제가 탄수화물 더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아상도 보면 한 개가 55g이고 탄수화물은 36g. 크루아상은 그래도 당류가 좀 있어서 6g. 그리고 빼모 쇼콜라는 하나에 70g인데 탄수화물 28g, 당류 7.5g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당류가 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당류로는 스파이크 친다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면 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무조건 후식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후식을 먹느니 그냥 요거 빵 이렇게 2개 먹고 위에 후식 안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차피 양이 적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까지 걱정할 만큼 혈당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뭐 배고픔, 뭐 식곤증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서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거의 빵만 먹으니까 오히려 좀 혈당이 좀 무뎌진 것 같고, 제 예전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셔가지고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드셨는데, 그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식사를 아주 오래 하시니까 오히려 혈당에 좀 민감해져서 크루아상 작은 거 먹어도 혈당이 조금 더 오르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먹던 음식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혈당은 먹지 않아도 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혈당이 있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막 너무 안 먹어도 혈당이 오릅니다. 그거는 좋은 건 아닌데, 그 막 근손실이라고 하죠. 근육에서 근육을 녹여가지고 근육이 당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혈당이 오르기도 해서 탄수화물을 꽤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정도 드신다면은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게트가 좋겠네요. 저도 탄수화물 계속 해볼까 그렇더라고요. 탄수화물 측면에서 밥만 먹을 수 없으니 반찬까지. 그쵸. 단 것도 많으니까. 오늘 밥 땡겨서 밥 먹었더니 무조건 후식이 당겨서 이럴 바엔 그냥 식사로 빵 먹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빵을 밥보다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빵을 식사로 먹기도 한 건데, 밥을 먹으면은 꼭 빵이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열량 측면에서도 밥 적당히 먹고 빵 뭐 후식 조금 먹는 게 더 짜임새 있는 느낌? 155에 48kg이고 하루에 2개 먹는 경우 다이어트 시 한 식사당 탄수화물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끼당 머드스콘 1개씩 정도로 하루에 머드 2개 정도면 괜찮을까요? 식단 보면은 보통 3끼 기준이라 2끼의 경우는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라서. 제가 사실 탄수화물 양을 정하고 먹는 건 아닌데, 만약에 2끼를 먹는다면 저는 사실 2끼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2끼를 먹으면
식사 텀이 끼니 사이에는 좀 짧을 수 있지만 하루를 건너서는 어쨌든 간헐적 단식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드신다면 한 끼에 그냥 바게트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바게트 1.5개, 1.5개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탄수화물 양으로 정해지진 않고 지금 보면 그냥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먹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제가 크루아상하나 빼모쇼콜라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지금 탄수가 64g이잖아요. 그게 거의 햇반 하나랑 유사한데 햇반 한 공기를 먹느냐 그리고 빵 이렇게 두 개를 먹느냐를 봤을 때 그냥 탄수화물로만 정해지지 않고 얘네가 열량 그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얘 이렇게 먹으면 음식이 125g이고 얘는 210g이고 그래서 저는 얘가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탄수화물이 얼만큼 들어가 있대 이걸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 4주 정도 건강상 이유로 운동을 못 하는데 운동을 안 하는 시기에는 하는 시기보다는 탄수화물 줄이는 게 맞겠죠. 탄수보다는 단백질을 줄이는 거. 오히려 운동할 때 단백질이 필요하고 운동 안 할 때는 굳이 단백질이 필요 없으니까 단백질을 줄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딱히 탄수화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열량을 약간 줄인다. 그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요? 162에 51, 53kg로 지내다가 지금 55, 56인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4kg 정도 쪘어요. 원래 46일 정도로 저체중이었는데 작년에 술을 먹게 되면서 몸무게가 좀 늘고 현재는 거의 과체중과 보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눈바디가 심각하진 않은데 제가 다시 47, 48까지 감량을 하고 싶은데요. 식단을 잘 유지하다가도 저녁 한 끼 총 1000칼로리 이내로 2, 3일 지나면 또 와구와구 먹고 그럼 0.5, 0.7씩 빠지던 게 다시 원상복구돼서 54, 56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마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운동은 주 5회 정도 격일로 공복 인터벌, 워킹, 하체 운동 포함 가벼운 근력 운동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 하시면서 1000kcal 이하로 드시는 거는 당연히 식욕을 엄청나게 올릴 것 같아요. 공복 인터벌 하체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하지 않으시고 일단 이 1000kcal 이내로 드신다는 것도 조금 약간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구성을 잘해서 드시면은 그게 엄청나게 막 몸을 상하게 할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드시려면 운동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가볍게 하시거나 그리고 공복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막 와구와구 먹는 그 날을 줄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끼로 드시는 것보다는 세 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너무 잘 잡으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20대 다이어트와 30대 다이어트와 더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이어트 한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뭐랄까 그 노래할 때 쿠세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 막 버릇 같은 거 다이어트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스템이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이 너무 맞춰져 있어가지고 잘 막 기아 모드도 들어가서 기아 모드가 절대 잘 안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식습관을 다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비님 아직 이렇게 막 운동하면은 체중 막 잘 움직이실 때 잘 잡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운동 거의 안 하시고 산책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하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예전에 가르시니아 이런 거 먹어봤는데 일단은 먹었을 때 딱히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막 운동을 놓느냐 식단을 놓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진다 한들 이렇게 약 때문에 빠지는 건지 내가 식단에서 빠지는 건지 운동에서 빠지는 건지 알 수 없고 또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 거의 효과가 없죠. 제가 그 뭐 지방 분해해준다거나 지방 흡수를 억제해준다거나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미미한 효과라고 해요. 특히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마 질문을 이렇게 안전하다는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효과가 되게 좋을수록 불안전하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한 거가 어떤 좋은 다이어트 약이 있다면은 이렇게 성인병이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보면 격한 운동보다는 필라테스처럼 스트레칭 운동 위주로 탄수화물을 크게 제한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몸무게가 꾸준히 빠지잖아요. 원래 마르신 편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장기간으로 조금씩 감량하신 건가요? 혹시 정체기가 있다면 어떻게 답하시나요? 몸에 살찌는 거를 가만 이렇게 놔두지는 못하는 그런 초예민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뭐 한 60kg, 고3 때 뭐 그 정도 쪄본 적 있고 그 다음에는 한 50 초반에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뭐 그러다가 뭐 40 후반대로 30대 들어서 뭐 살다가 어떤 계기라는 건 저탄고지 식단인데 그거 하면서 탄수화물을 완전 절제하다 보니까 폭식증이 되게 크게 왔고 그래서 한 53, 4까지 쪘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감량을 했던 게 이제 제가 블로그 같은 데 기록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게 2020년인가 그래요. 정체기가 있다면 어떻게 타파하시나요? 근데 정체기가 오는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니라서 근데 보통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근데 그 상태에서 정체기가 온 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체기가 오는 이유는 몸은 열량 인아웃만으로만 이렇게 그냥 설명할 순 없고 너무 안 먹고 너무 많이 운동하면은 에너지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정체기가 왔다면은 오히려 휴식 취하시고 식사량 약간 늘리는 게 더 정체기를 타파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시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다이어트하면 근손실이 미미할 정도일까요? 근손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대부분의 역할은 우리 체중을 지지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 그만큼 근손실이 오는 거는 당연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적게 먹어서 근손실만 오는 거죠. 근육만 자꾸 빠지는 거. 그건 문제인데 체중이 내려가면서 근육이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 잘 안 빠질 거예요. 근육이 많은 것도 몸이 되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런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근육도 당연히 조금씩 걷어내야 합니다. 뭐 근육을 없애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체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고 싶을 때 사이클, 스태퍼 정도 유산소와 근력 중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그냥 산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운동할수록 식욕이 오르고 근육이 생겨요. 생기면은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산책 정도? 산책도 20분 이내로 끝나는 그런 산책 추천합니다. 그걸 여러 번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또 많이 하는 거는 종아리 많이 쓰고 종아리 두꺼워지고 그럴 수 있어서 짧은 산책. 블로그 보면 치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입 터지지 않기 위한 적당한 치팅 기준인 거죠. 치킨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거나 먹습니다. 치킨도 먹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기도 하고 그냥 제가 정한 치팅데이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먹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터지니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칼로리 식사만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사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살도 안 빠지고 잠도 부족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치킨의 맛을 알고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고 과자의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한 치팅? 저 이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먹는데 만족감은 낮은 오히려 그런 식사라고 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먹고 싶은 것만 온전히 먹습니다. 정신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신을 채우는 날이기도 해요. 그 날이. 제가 예전에는 치팅데이를 권하는 게 되게 약간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정말 꼭 필요한 게 치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자 어떤 뭐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꼭 그런 거는 필요하다. 치팅데이 이후에는 그럼 공복 시간 길게 유지하는 게 다음날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원래처럼 첫 식사 시간이 같은 게 나은가요? 공복 시간이 길게 유지하면 다음날 체중이 더 빨리 내려가긴 할 텐데 그렇게 공복 시간 너무 길게 유지하면 오히려 식욕이 더 올라서 다음날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는 게 조금 그 체중이 좀 늦게 내려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동일하게 먹습니다. 막 속이 막 안 좋아가지고 막 못 먹을 정도가 아니면은. 그리고 공복 시간 지키려고 생각하면 치팅데이에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 나 내일 아침 굶을 거니까 더 먹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더 치팅데이도 치팅데이로서 즐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똑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든 양이 중요한 걸까요? 빵, 떡, 면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음식의 질감도 중요하긴 한데 150g, 200g 안쪽이면은 크게 다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질감 따지면 빵은 좀 포슬포슬하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떡 같은 경우는 되게 쫀득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씹어야 되고 면은 또 면마다 달라가지고 라면 같은 거는 좀 부드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파스타면 같은 경우는 좀 잠깐 단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그런 질감이 주는 영향도 되게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떡 같은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에 속하고 면도 소면 같은 건 괜찮고 쌀국수 같은 건 괜찮은데 파스타면은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막 소화력이 잘 안 좋을 때는 제일 기본 빵 저는 가장 추천하고 뭐 같은 맥락에서 죽도 괜찮고 근데 그럴 때 떡이나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죠, 소화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하루 동안 풀떼기만 먹으면 얼마나 빠지나 실험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글을 쓰진 아직 답변을 달진 않았는데 이거는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의 20대를 거의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풀떼기만 먹고 살았을 때 일단은 살도 빠지지 않았고 변비도 엄청 심했고 피부 트러블 너무너무 심했고 도전하기가 일단은 좀 무서워요. 요즘에도 생야채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바로 막 이렇게 속이 불편해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일단 도전을 못하겠고 오히려 뭐 이걸 먹으면 얼마나 찌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제가 먹어보고 몇 킬로 찌는지 그거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